네,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열립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데요. 어떤 점이 주요 쟁점이 될지 조으론 변호사, 진기훈 사회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 구속영장 실질 심사 10시 1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먼저 진기훈 기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앞서 이제 지난 7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심사가 또 한 번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이때는 오후 2시 15분으로 이제 시작 시간이 잡혀 있었는데 이거보다 한 7분 정도 늦은 오후 2시 22분쯤에 이제 영장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오늘도 아마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오전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 6일 날 이제 김 씨가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함께했던 변호사 3명이 있습니다. 최명성, 최지우, 유정화 변호사인데 오늘도 이 3명의 변호사가 김 씨 측과 함께 이제 영장 심사에 출석을 해서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특검이나 특검보는 출석하지 않고요. 한문혁 부장검사 이제 저번 6일 날 소환 조사 때도 이제 조사에 직접 참여했던 검사입니다. 이 한문혁 부장검사를 비롯해서 이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중심이 돼서 오늘 이제 구속의 필요성을 이제 주장을 한다라는 이런 방침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원래 이제 심사가 끝나면 원래는 이제 대기 장소가 보통은 서울구치소로 결정이 되는데요.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특검 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남부구치소로 좀 대기 장소를 변경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이 남부구치소로 변경이 되느냐 이 여부는 영장 전담 판사 오늘 이제 심리를 진행하는 판사가 이제 이걸 허가를 하면 이제 장소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직 안 정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오늘 뭐 아직까지는 이제 대기 장소가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예. 남부구치소가 좀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김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제 심사가 끝나고 이동을 해서 대기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경호차 차량이 아니고 앞서 이제 올 때는 이제 경호차 차량을 타고 오겠지만 예. 갈 때는 이제 법무부의 호송차를 타고 이제 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대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김 씨는 구치소로 옮겨지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되고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 대기했던 구치소 안에 있는 1인용 독거실에 수용이 되게 되고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 그럼 그 즉시 석방이 돼서 나오게 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지난번 이 특검의 소환 조사 때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도 입장을 좀 밝힐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지난 소환 조사 때도 입장을 아마 안 밝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 좀 이런 관측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걸 깨고 좀 짤막하지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수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 이런 짤막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좀 되게 전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아요. 예. 아무래도 그때 소환 조사 때 5가지 혐의 모두가 어찌됐건 김 씨가 주도적으로 이제 이 범행에 고의를 가지고 나섰는지 이런 부분이 좀 쟁점이 됐던 혐의들이었고 또 이제 영부인이라고 하는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뭐 사적인 이득을 취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되는 혐의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이제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예. 내가 이제 그런 어떤 적극성과 이런 위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범행을 실제로 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혐의를 좀 부인을 하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제 구속 심사 때도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가 총 3가지 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영부인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내가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부인을 하는 취지의 또 입장을 냈다 이런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갈 때도 조금 이런 입장을 밝힐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오늘 또 구속영장 심사엔 또 직접 출석을 한다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앞서 이제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 때 보셨던 그 이제 법원의 포토라인, 그러니까 구속심사를 받으러 가는 그
법원 4번 출구 쪽으로 향하는 이 포토라인을 아마 오늘 김 씨도 밟게 될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럼 취재진 질문이 아마 그때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아마 오늘도 짧게는 아마 이런 전략을 택한다면 예.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특검 소환 때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특검 조사 들어왔을 때는 혐의를 거의 다 부인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검에서 바로 다음 날 영장을 청구한 건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특검에서는 영장을 바로 다음 날 청구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일단 특검 측이 이제 소환 조사 전부터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검에서는 이제 김 여사를 소환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대부분을 이제 부인을 했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특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미 확보했고 또 주변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된 상황에서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해서 김 여사의 입장을 한번 들어본 거죠. 예. 그런데 역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강히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치면 나중에 이게 계속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측근들과 뭔가 입을 맞추는 그런 계속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뭐 세 가지 혐의라고 하던데 크게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뭐 도주, 증거인멸 우려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그럼 특검 측에서는 어떤 걸 가장 신경을 썼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세 가지 혐의, 앞서 말씀해주신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재와 관련된 혐의가 지금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올라와 있는데 예. 여기에서도 사실상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보아야 될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사실상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다른 공범들이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예. 당시 이제 집행유예 정도가 이제 대부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뭔가 그 혐의가 소명된다고 해서 구속이 이루어지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도 봐야 되는데 공범들이 집행유예가 나온 상황에서 이 김 여사만을 구속해서 수사를 할 그런 필요성이 조금 낮아진다고 볼 여지가 있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을 또 뜯어봐야 되는데 이 정치자금법 위반은 사실상 정치인이 김 여사가 정치인이었어야 이 혐의가 좀 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제 비추어 본다면 마지막 쟁점으로 볼 수 있는 그 알선 수재 혐의,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물품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보이고요. 또 이 알선 수재와 관련해서는 지금 김 여사 측의 진술이 계속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천수상 농축 차라든지 아니면 목걸이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다가 다른 증거가 나오면 또 다른 식으로 지금 말을 바꾸는 그런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좀 시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 1차 소환 조사 때는 이런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가 전부 다 부인을 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이제 핵심이 됐던 거는 아무래도 김 씨가 이 주가 조작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는 이런 어떤 쩐주의 역할을 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때 특검 측에서는 지금 원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 씨가 한 차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때 무혐의가 됐다라는 가장 큰 이유는 김 씨는 몰랐다가 이제 가장 큰 이유였거든요. 네. 하지만 재기 수사가 결정이 됐고 이 재수사 과정에서 이 증권사 직원과 김 씨 사이의 통화 녹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 주가 조작을 공모한 정황이 있는 이 그대로 담겨 있는 통화 녹음이 나왔고 이거를 지금 특검의 소환 조사에서도 제시를 하면서 물었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정황 증거에 해당하는 것이지 직접 증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단 부인을 했고요. 또 이제 이때 당시에는 또
이 김 씨가 서울대 석사 과정을 받고 있었을 때라서 예. 이런 어떤 주식이나 이런 문제에 본인이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계좌는 그냥 단순히 이 일당에게 내가 빌려준 거지 이런 어떤 주가 조작에 내가 가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어찌됐건 핵심이 되는 거는 이게 대가성의 공천이었느냐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의 이제 영장 청구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네. 말하자면 이제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명태균 씨로부터 80여 차례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받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자금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대가성도 이제 부인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서 이제 본인이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대통령 영부인이 아니고 당선자 부인 이었던 그렇죠. 예. 시기예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어떤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이제 이런 어떤 명태균 씨와의 연락도 계속 부담스러워서 또 이런 어떤 김영선 전 의원과의 관계도 그래도 이제 대통령실을 통해서 본인이 좀 끊어낸 바가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자체도 뭐 그렇게 막 경제성이 있는 그런 결과도 아니었고 예.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준 거였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어떤 대가성으로 이걸 받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거든요. 네. 오늘도 이제 아마 비슷한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 밖에 이제 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통일교 청탁,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이제 통일교 청탁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이제 부인을 했죠. 예. 게다가 또 이제 이 청탁의 대가로 통일교 측에서 전달을 받았다고 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든지 명품 가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본인이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오늘도 비슷한 주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방금 말씀드린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든지 명품 백, 이 실물을 지금 특검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김 씨 측에서는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세 가지 혐의를 오늘도 좀 특검 측에서 했던 주장과 좀 유사한 주장으로 아마 다 부인을 하는, 그래도 이제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이러한 주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10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김건희 씨가 출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장 실질 심사에서 김건희 씨가 적극적인 본인의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고인으로서는 구속이 되면서 수사를 받느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속 전 피의사 신문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전에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김 여사 측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나아가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직접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열심히 신문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긴 시간 했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김 여사도 오늘 그 신문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얼마 전 특검 그 조사 때는 혐의를 거의 다 부인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법원에서도 판사가 물어봤을 때 그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식으로 그 대답을 한다면 영장 청구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이제 특검 측이 영장 발부 마련한 가능성에 대해서, 예. 특검 측이 마련한 증거가 어느 정도인지 예. 그 증거로서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는지와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그 혐의를 부인하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좀 볼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에서 봤을 때 특검 측이 준비한 증거들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계속 부인한다라고 한다면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나가서 계속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고 심증을 가질 상황이 큽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영장 발부 확률이 높아지긴 할 텐데요. 김 여사 측에서는 지금 당장에 뭔가의 자신의 입장을 바꿀 수는 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 혐의가 얼마나 지금 소명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지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법원의 심사를 앞두고 특검이 848쪽에 해당하는 구속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구속영장 청구서는 20쪽 분량이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의견서는 의견서는 길고 청구서는 짧은 건 어떤 전략이 좀 담겨 있는 걸까요? 보통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제 범죄의 혐의라든지 그런 요건 사실들 위주로 들어가 있고 대부분의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 이제 의견서로 보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80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를 그것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500페이지, 300페이지 이렇게 나눠서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추가로 또 300페이지 그러니까 총 800페이지가 된 건데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김 여사의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고 입증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거기에 실렸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특검 입장에서는 이만큼 많이 준비를 했다. 혐의가 입증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검이 800쪽 넘는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고 지난번 1차 소환 때는 혐의를 다 부인했다. 근데 그게 오늘도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 김건희 씨 측은 어떤 주장을 펼칠 걸로 예상이 될까요? 사실 김 씨 측은 특검의 소환 조사가 끝난 이제 특검 소환 조사를 전후해서도 그렇고 예. 사실은 애초에 이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이 혐의들을 좀 면면히 따져보면 예. 이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주장을 좀 많이 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게 지금 이 세 가지 혐의가 어떻게 보면은 혐의 자체가 좀 인정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했다. 즉 특검이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한 거다. 이런 주장을 일단 좀 대표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여기에 지금 계속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김 씨의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네. 지금 윤 전 대통령보다도 더 건강이 안 좋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최근에 또 병원에 입원을 했던 이력도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면 또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네. 여기에 또 이제 지난번 소환 조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진술 거부권도 사용하지 않았고 네. 본인이 이제 질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어찌됐건 건강도 이렇게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도 본인이 이렇게 성실하게 협조를 하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가둬서까지 수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예.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건강도 좋지 않고 예. 게다가 특검의 영장 청구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만약에 이렇게 지금 진기윤 기자의 예측대로 김건희 씨가 이렇게 법원에서 주장을 한다면 이거는 그 약간 중복되는 질문이겠지만 조금 전과 그 판사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을 이제 살펴보겠죠. 예. 이제 실제로 내가 아프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성실히 소환 조사에도 응했고 예. 앞으로도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한다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에 따르면 그런 진술이 바뀌는 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팀이라든지 아니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귀가를 시켜서 일반 그냥 사인으로서의 재판을 받게 했을 때 예. 앞으로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들이 이제 김 여사 측에서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다거나 아니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거나 예, 예. 아니면 노트북을 초기화했다거나 아니면 그 측근들이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또 초기화를 했다라는 이런 증거인멸의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 여사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소환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에 임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말과 행동이 좀 다르다고 여겨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부분들로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이 영장에 적시된 게 3가지 혐의잖아요. 이 중에 이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 관련 내용은 빠졌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김건희 씨의 해명이 계속해서 바뀌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건 증거인멸 우려로 좀 판단이 들어가는지 어떻습니까? 사실상 지금 구속영장에는 그런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주요한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적시되지 않은 나머지 지금 혐의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계속적으로 말이 번복되고 추가 증거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또 변명을 하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말을 바꾸고 있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예. 재판부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이 바뀐다? 또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심증을 가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오늘 김건희 씨의 영장 청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이런 정도잖아요. 오늘 네. 그 청구한 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어떤 그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오늘 판단의 주요 사항일까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 마지막 쟁점으로 보고 있는 그 알선수재 혐의가 가장 주요한 쟁점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주가 조작이든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 공범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인이 아닌 당시에 했던 공천 개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범죄의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예. 마지막 쟁점이 그렇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뭔가 뭐 대가성을 받고 물품을 수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혐의도 어느 정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명이 된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술이 조금 번복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쟁점이 아무래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에 대한 질문을 변호사님께 여쭤봤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특검에서 또 어제 압수수색을 또 진행을 했죠. 네, 어제 오전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희건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제 김건희 특검팀이 착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실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는 지난 2022년 대선쯤, 그러니까 대선 직후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때 이 김 씨가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그 고가의 목걸이, 이 목걸이와 같은 제품을 서희건설 측이 구매했다. 예. 이런 정황을 지금 포착을 하고 이 압수수색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음. 사실 이 목걸이와 관련된 해명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쵸. 이제 이렇게 나오고 게다가 또 이제 김건희 특검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가품 목걸이가 하나가 있죠. 예. 근데 지금 이 가품 목걸이가 이제 김 씨의 의 장모의 집에서 지금 발견이 됐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특검 조사에서 지금 김 씨가 내놓은 최종 경위는 15, 16년 전쯤에 모친인 최은순 씨에게 주기 위해서 구입한 가품 목걸이이다.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나토 순방을 갈 때 당시에 이 가품 목걸이를 모친으로부터 빌려서 내가 착용을 하고 간 거다. 그리고 이게 가액이, 그러니까 가품의 그 가액이 2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예.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펼쳤던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이 목걸이를 이 서희건설 측이 구매를 한 시점이 아까 대선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2022년. 그래서 이 목걸이 자체를 김 씨에 대한 뇌물로 썼다. 지금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서희건설에서 그 목걸이를 구입한 시기가 네. 3월 9일이 대선이었고 3월 10일 날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목걸이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김 씨에게 전달이 됐고, 그러니까 제3자가 구매를 한 목걸이가 김 씨에게 전달이 됐고, 이거를 나토 순방 때 착용했다고 한다면 예. 이게 이제 제3자를 통한 뇌물의 혐의가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 목걸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구입에 대한 경위라든지, 게다가 이게 또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6,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 이 정도 가격의 목걸이면 이 목걸이를 제조한 브랜드 측에서도 굉장히
소수의 수량을 만들었을 것이고 네. 그 구매 이력이 지금 다 이렇게 남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또 지금 좀 대조를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아무래도 특검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게 가품인, 그러니까 압수수색에서 나왔던 이 가품 목걸이랑 사실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그 목걸이가 실제로 동일한 목걸이인지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걸 대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그 목걸이의 실물로 보이는 걸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확보를 하고 또 이게 구입이 돼서 김 씨에게 전달이 됐는지 이 예. 부분을 지금 확인하기 위한 이러한 압수수색이 펼쳐졌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김건희 특검이 지금 구속영장을 이미 청구한 상태에서 어제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데 그럼 이 나토 순방당시 착용했던 목걸이 관련해서 좀 내용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래 보입니다. 일단 특검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혐의 자체가 그 현재 구속영장에 올라와 있는 혐의 3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가의 목걸이, 그러니까 서희건설 측이 건넨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그 고가의 목걸이도 새로운 혐의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혐의가 추가될 걸로 보이고요. 또 기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목걸이가 이제 김 여사 측에 넘어갔는지 그리고 공교롭게 그 서희건설의 회장의 사위로 알려지고 있는 사람이 또 고위 공직을 임명받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런 목걸이와 인사청탁 간에 어떠한 부정한 청탁 관계는 없었는지 그 대가는 아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서희건설의 사위가 임명된 거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과 목걸이를 건넨 것과의 어떤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입증이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계속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한덕수 총리가 그 비서실장을 임명받았을 때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어떤 분을 선택하셔도 저는 다 괜찮다 말씀드렸더니 그 사위라는 분을 딱 찍어서 보냈다 이렇게까지 언론 인터뷰를 한 게 한덕수 전 총리의 그 인터뷰가 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특검에서 이번에 영장 청구한 게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한 크게는 16개 혐의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한 3개 정도로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건 안 되건 만약에 안 된다면 추가를 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추가 계속 보강해서 영장 발부가 안 되더라도 계속 시도는 하겠네요.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계속적으로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안으로 좀 잡아서 조사를 해야 좀 더 실효성 있는 진술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예. 또한 나아가서 주변 측근들과의 어떤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를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특검 입장에서는 예. 구속을 집행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서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볼지가 궁금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아니면 발부 가능성이 큰지 기각 가능성이 큰지 어떨까요? 사실상 이제 발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법조계에서는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예. 하지만 예전에 그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보다는 좀 낮다라고도 보고 아,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조사라든지 특검팀의 수사에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예. 일단 김건희 여사는 뭐 한 번이긴 했지만 그 소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내가 성실히 임하겠다,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임하겠다라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피고인 간의 그 두 피자 간의 관계가 조금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도 뭐 영장 발부를 안 할 가능성도 윤 전 대통령보다는 있겠다라는 법조계의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자면 지금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잖아요. 네. 근데 부부를 같이 구속시키는 거는 드문 일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던데 그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의 관례로 이제 여겨지고 있는데요. 예.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가정의 경제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 특히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부모 모두가 구속이 된다. 그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부를 이제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관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입장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부부 동시라도
특별한 정말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면 이제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관례가 깨질지 여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특검이 800쪽이 넘는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 영장 실질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는데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뭐 이르면 오늘 밤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 상황을 좀 잠시 살펴보면 예. 7월 9일 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어졌고 예. 오후 2시 15분으로 심사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22분쯤에 시작이 돼서 6시간 40여 분 가량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중간에 한 차례 휴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총 9시, 밤 9시쯤에 종료가 돼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을 빠져나왔고요. 네. 그 이후로 5시간 정도가 지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날 새벽 한 2시 반 정도에 아마 결과가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물론 영장 청구서 자체는 22쪽에 불과하지만 의견서 자체를 또 두 번에 나눠서 내면서 848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낸 거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어떤 특검 조사 때 부인을 했던 상황들,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 게다가 또 이런 어떤 아직까지 특검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이런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과의 뭐 이런 말을 맞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뭐 여기에다가 사실 지금 저번에 소환 조사 때는 지금 그때 5가지 혐의를 조사했던 건 사실 굉장히 어느 정도 수사가 무르익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김씨 측의 입장도 어느 정도 나왔던 혐의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네. 앞으로 이제 추가로 소환 조사가 된다 그러면 또 김씨 측에서는 여지껏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응대하거나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예. 또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변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특검이 아무래도 800쪽에 넘는 의견서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김씨 측도 이제 PPT를 준비를 해서 또 새 변호사가 동시에 이제 돌아가면서 또 이제 변론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게다가 또 마지막에 윤 전 대통령도 맨 마지막에 이제 발언권을 또 얻어서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또 이제 직접 본인의 발언에 나서기도 했었어요. 예. 오늘 김 씨도 그럴 가능성도 뭐 있다.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또 비슷한 또 정도의 시간이 또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은 오후에 시작이 돼서 오후 늦게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엔 오전에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밤에는 늦은 밤 정도에는 아마 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김건희 씨의 남편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을 계속 뭐 어제까지 4번째까지 출석을 안 해요. 그래서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리고 특검 소환에 대해서도 전혀 저항하면서 구치소에서도 저항하면서 나오지 않잖아요. 이런 게 오늘 그 부인인 김건희 씨의 영장 실질 심사의 그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뭐 그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만 본다면 영향은 서로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에 있어서 특히 구속영장 이번에 청구된 혐의에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그렇게 상관성이 많아 보이는 혐의들은 아직 적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네.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이렇게 수사를 대하는 입장이라든지 재판을 참여하는 태도가 김 여사의 구속영장과는 조금 관련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은 무관하게 볼 여지도 있기는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아니면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태도들도 볼 거기 때문에 아예 관련성이 없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더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으론 변호사, 진기훈 사회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